여러분 안녕하세요. 석학에게 듣는다 코로나 경제전쟁 생존전략 세 번째 시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것을 표피적으로 현상만 이야기하는 또는 그것만 전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사람 또는 전체를 조망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석학들에게 또는 어떤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신 분이라고 판단되는 분들에게 이 상황에 대한 지혜를 얻고자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첫 번째 시간으로 유발 하라리 교수, 두 번째 시간에 빌 게이츠,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제이슨 퍼먼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 오바마 대통령 경제 자문으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쓰신 이 팬데믹 시대 정책 재정 6원칙이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도해라, 그리고 부작용 감수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분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 각종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세계 석학들이 내다본 코로나 경제전쟁이라고 하는 저하고 같은 컨셉에서의 책이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최근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어져 있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각 나라마다 또는 각 지방마다, 지방정부마다 지금 이 생계지원금이라고 하는 형태의 그 돈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뭐 어떤 지역은 전체에게 또는 어떤 지역은 선별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급 행위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이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이야기로 미국 국민 1인당 $1000, 아이들에게는 $500씩 지급을 하자,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18세 이상 홍콩 달러로 약 $10,000 정도를 지급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내신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드려봅니다. 이분이 이야기했던 정책 재정의 6원칙이라고 하는 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정책 재정의 6원칙이지만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의사결정의 6원칙이라고 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첫 번째, 지나치게 적은 조치보다는 과도한 조치가 오히려 낫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규모로 어떤 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어떻게는 굉장히 큰 조치, 과도한 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과도한 조치를 하면 반드시 거기 예산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과도한 조치가 가지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 즉 예산을 과다 투입했을 때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화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죠. 그런데 어떠한 특정 시점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화폐 가치가 올라갔을 때 투입할 돈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리스크인 것이죠. 때문에 대부분 정책을 집행할 때는 예산을 분산해서 투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지나치게 적은 조치보다는 과도한 조치가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코로나 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은 적게 예산을 투입해서 발생하는 어떤 이미지, 데미지가, 그러니까 뭐 인명손실이라든가 경제적 침체라든가 이 피해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다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능한 기존의 메커니즘을 최대한 사용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루즈벨트가 대공황을 극복하려고 썼던 그 정책이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검증되어지는 데까지 대략 10년이 소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그렇게 10년씩 걸려서 무엇인가를 진행해 가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아깝다 때문에 이미 검증되어져서 성과를 한번 확인했던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그대로 재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기존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재사용하더라도 이 신속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는 정책이라면 그 프로그램을 빨리 발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유급휴가 제도 같은 것들이 없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빨리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한번 볼까요? 핵심은 부작용 감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논란들이 많습니다. 방법적인 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어떤 지역은 이런 생계 자금을 지원하는데 전원에게 지급하는 데가 있고 어떤 지역은 또 선별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방법을 쓰든 저 방법을 쓰든 부작용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을 두려워해서 주저주저 하다 보면 결국 타이밍을 놓치는 문제가 벌어지죠.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벌어지는데 중복 지원이 되더라도 또는 의도치 않은 어떤 특정 집단에게 중복되거나 또는 소외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 부작용 감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받아들여 볼 만한 그런 메시지라고 보고요. 다섯 번째, 민간 부분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라. 정부가 가진 여러 가지 행정력이나 정책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들도 굉장히 우수한 역량들이 많지요. 정부가 가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민간의 역량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내는 정책을 써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나라에 그 확진자 수가 증가되니까 병원 의료 체계에서 더 이상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때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연수시설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 부분을 책을 읽다가 생각이 든 것은 어떤 지역에 확진자 수가 많아지니까 환자를 이송하는 수단이 부족해져서 전국에 있던 119 응급 차량이 대거 지원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보기 좋고 또 뭔가 이렇게 공조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만 조금 아쉬운 점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전문적인 의료의 행위가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그러한 시설들을 이용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들도 있었다고 치면 그 지역에도 엄연히 운송 시스템이 엄연히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택시라든가 이런 것이죠. 이런 기존에 있는 민간의 시스템을 최대한 많이 거기에 활용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정한 돈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것 못지않게 내수 진작의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인데 어찌됐건 민간 부분의 협조를 최대한 많이 끌어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발하고 지속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도해라. 지금 현재 이 위기 상황이 어디에서 또 어떻게 불거져서 또 이렇게 확산되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럴 때 거기에 즉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이런 형태의 정책들을 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보건에 투자해라. 이번 일에 의료 장비, 의료 시스템의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이제 이렇게 불거져 나왔죠. 그것들을 빨리 보완하는 형태의 정책들을 펴라라는 것이고, 특히나 항바이러스 백신 개발하고 이런 등에 직접적인 투자를 해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라. 미국에 그렇게 국민당 얼마씩 줘라라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기업을 지원해라. 저는 여기에 방점을 찍고 싶은데, 기업을 지원해라. 기업이 파산하거나 도산을 해서 그렇게 되어진 기업을 다시 회생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미 신뢰 기반이 무너지게 되면 다시 살려내기가 어렵죠. 때문에 그 기업이 그런 위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 금융 지원을 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세계 석학에게 듣는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지금 현재 경제 위기를 극복해내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최병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